대구 경북 지역 불교계가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성금 모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3천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국가와 종교를 초월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사물결사 인도순례 이후 포교와 전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포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조계종 주최로 열린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의 현장 2023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관음 성지 양양 낙산사가 홍련암 앞바다 방생법회와 계묘년 윤달 생전 예수제를 봉행하고 참회와 업장 소멸, 평화로운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태고종 28대 총무원장에 입후보한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두 스님이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불교계가 강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성금 모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3천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국가와 종교를 초월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팔궁총림 동화사 통일대문학 광장, 대구 경북 지역 스님과 신도 3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대구 경북 지역 조계종 5개 교구본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사해가 한 집이요 만유가 나와 더불어 한 몸입니다. 산승도 해운정사를 대신해서 1천만 원을 동참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2만 1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던 튀르키예.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형제국을 돕는데 불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거기에 성금을 갖다가 지원한다 하면 이 팔공산 전선에서 전사하신 튀르키예 병사들이 얼마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한이 힘을 내겠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계종 5개 교구본사가 함께 성금 모금을 진행한 것은 지난 1996년 BBS 대구 불교 방송 설립 성금 모금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역대 불교계 성금 모금 법회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성금 모금 법회에 동참해 참석한 불자들을 치하했습니다. 오늘 대법회에 동참하신 사부대종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동체대부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삼륜이 청정한 무주상 고시의 이타적 자비행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수행자들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보내 불교계의 자비행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불교의 진심이 전해져 하루빨리 형제국 튀르키예의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대구 경북 불교계는 교구본사와 말사별로 모금에 동참했고 일반 신도들도 행사장에 놓인 30여 개의 보시함을 통해 십시일반 뜻을 모았습니다. 동국대 부속 영천 선화여고 학생들도 용돈을 줄여 지구촌 가족을 돕는 데 참여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가 모은 정성이 목마른 이들에게 한 모금 물이 되고 슬픔의 눈물을 닦는 작은 손수건이 되게 하소서. 대구 경북 지역 불교계는 모금 법회를 통해 모은 성금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불자들이 국가와 종교를 초월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팔궁총림 동화사에서 BBS 뉴스 백면입니다. 경기도 용인 서봉사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기금으로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본관 5층 건학위 회의실에서 서봉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2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동국대 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지역 사찰과 학생들 간 인연이 잘 이어져서 동국대 발전과 불교 중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먼저 공덕을 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늘 좋은 생각을 갖고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포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전법 현장에서 활동할 포교사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활발한 포교 활동이 기대되는 가운데 불자들의 열정 가득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시험지를 손에 쥔 수험생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제28회 일반 포교사와 국제 포교사를 선발하는 자격 시험이 펼쳐진 이곳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는 적막감 속에 숨소리조차 허용이 안 됩니다. 올해 포교사 자격 시험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 13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우리 28기 포교사님들은 아마 포교력이 굉장히 출충원천 포교를 강화시켜서 실제 계층 포교, 신흥 포교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발휘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 12대 포교사단은 포교의 지평은 더 넓게 더 크게입니다. 우리 28기 포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일원으로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며 함께 가시기를 전 믿습니다. 올해 일반 포교사 자격고시에는 476명, 국제 포교사는 20명, 모두 496명이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포교사가 되기 위해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완화되면서 올해 포교사 고시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나 증가했습니다. 바쁜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교육을 이수해 포교사가 되겠다는 청년 불자의 열정은 특히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혼자서만 할 수가 없다. 같이 서로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게 좋겠다. 전하는 게 좋겠다. 결국 전법이거든요. 전법을 하고 싶었는데 포교사를 하면 더욱더 전법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난 포교사가 맞지 않을까를 생각했어요. 연부를 통한 포교 활동을 이어오던 중 포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많은 곳에서 포교를 할 수 있다는 올해 최고령 응시생은 아직도 배우는 단계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곁으로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특히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연불 봉사를 꼭 하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1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자고 나니까 돌아가셨어요. 침대에서. 그래서 9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엄마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나도 엄마같이 편안히 가고 싶고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제 갈 길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80인데. 포교사 고시 실기고사 합격자는 다음 달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실기고사 합격자는 포교원 집체교육과 현장 연수, 양성 과정을 거쳐 일반 포교사는 오는 9월, 국제 포교사는 11월에 최종 합격 여부가 가려집니다. 지난달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에서 회주 자승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계기로 포교와 전법 활성화가 한국 불교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부처님 법을 전하게 될 포교사들의 역할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주최로 열린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의 현장 2023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걸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100년을 주제로 나흘 동안 280개 업체에서 446개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와 캐릭터 상품, 명상과 다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함께했던 상월부처님 친견 행사와 인도순례단 사진전, 인도불교 기획전시,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특별전 등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는 북카페 형식의 캠핑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고 도표로 읽는 명상인문 등 최근 출간한 책들을 홍보했습니다.
민족사는 관람객들에게 불교 서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마치 캠핑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북카페 캠핑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캠핑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급부상을 했고 이 새로운 문화에 불교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북카페 캠핑카를 기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작가로서 책을 써도 독자분들이나 대중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에 다 풀리면서 불교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4일 내 BBS 불교방송도 박람회장 3관에 부스를 설치해 후원조직 만공회와 BBS 캐릭터 보리 상품 등을 홍보했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교 전통 장례의식인 다비의 학술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스님과 제가자들의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는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 컨벤션센터 중앙특설 무대에서 발족식을 갖고 불교 전통문화 다비의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는 전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 등 전국 사찰 다비 전수자 스님들과 불교 다비를 연구하는 연화다비의 유재철 대표, 황근식 박사, 이진선 연구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는 오는 8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다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서적 발간 등을 통해 다비의 학술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홍련암 앞바다 방생법회와 계묘년 윤달 생전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대 중은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통해 참회와 업장 소멸을 발언하고 다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는 주지 청현 스님이 부임하면서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청현 스님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생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자로서 바른 정진을 이어갈 수 있는 수행 방편이라는 생각에서 홍련암 앞바다 방생을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고 또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고 또 남을 또 해롭게 했던 것을 이 방생으로 통해서 업장도 소멸되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과 의상대사의 수행 인연담이 전하는 낙산사 홍련암 앞바다 방생에는 신도들은 물론이고 주말을 맞아 낙산사를 찾은 참배객과 관광객 등이 편안하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홍련암 그 앞바다가 기가 아주 좋고 기도도 잘 된다고 그래서 신도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아들 진급 기원도 하고요, 신랑 사업 번창도 하고요, 건강 기원도 하고요. 방생을 많이 하면 업장 소멸이 많이 된다고 하셔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낙산사는 또 이날 보타전에서 계묘년 윤달을 맞아 선하고 바른 업을 지어 공덕을 미리 닦는 수행 방편인 생전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대 중은 선근 2년 공덕을 쌓아 회향하고 선망 조상님들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스스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내 호국 무열사가 지난달 30일 저녁 큰법당 앞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무열 벚꽃 산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는 신희현 제2작전사령관과 보경 함현준 법사, 군무원, 군인가족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음악회는 대금 연주와 가곡, 국악 중창 둘의 소리를 비롯해 군악대 장병들이 준비한 금관 오중주, 목관 오중주 등 벚꽃나무 아래 봄향기 가득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저는 일기일회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시간, 단 한 번의 자리. 오늘 이 무열 벚꽃 산사음악회가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쁨과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남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총동문회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동문 간 화합과 우애를 다졌습니다. 창원 유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체육대회에는 1기에서 신입생인 14기까지 200여 명의 동문들이 동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의 모든 일, 근심, 걱정거리,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오직 지금 여기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면은 그게 우리가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가 불법을 알아서 실천해가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종배 동문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체육대회에 스님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시, 지게, 정진 등 6개 팀으로 나눠 명랑운동회와 진불선원 OX 퀴즈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태고종 28대 총무원장에 입후보한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두 스님 모두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도전하는 기호 1번 상진 스님과 기호 2번 성호 스님. 두 후보 모두 공약을 통해 태고종 중흥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진 스님은 하나된 종도와 함께 종단의 중흥을 이뤄나가겠다며 6대 운영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태고종이 전통불교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 종단으로 도약할 수 있게 가칭 문화사업단 운영 발전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태고종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등록 관리를 위해 국가 지원금을 적극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단의 통합과 종도들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총무원장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종단관과 검증된 종무행정 경험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상진 스님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총무원장 직속으로 가칭 법무지원실을 운영하고 교육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종립동방불교대학을 정규대학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의 지방분권화 확대 시행, 신도교육 통일화를 제시했습니다. 승려복지를 위해 승려전문 노인병원과 요양원, 열반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종단 운영의 자립화, 징계 절차의 삼심화 부활도 약속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국의 신도 동원령이 대단했고 우리가 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새롭게 더 많은 걸 더 연구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6개 종책만 된다고 하면 우리 태고종은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기호 2번 성호 스님은 연륜과 경험을 살려 육부대중과 함께할 것을 선언하고 4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 시대 태고종 출범을 목표로 종원 종법의 현실화 개편과 일관성 확보, 산부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보완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장학사업 확대, 인재양성 전문화, 현대에 맞는 교육체계 수립, 불교 사이버 대학으로 인재교육 전개 등 교육불사도 강조했습니다. 여태까지 연륜과 경험을 쌓아서 종단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태고종이 더욱 힘을 받아서 발전이 되지 않나. 성호 스님은 종단 사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종단 시스템 전문화 인력의 재편, 사찰 운영과 인터넷 네트워크망 확대, 총무원 과장 주임 직제 전문가 기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연계망을 확대해 나가고
봉사체계를 새롭게 수립해 종단 발전의 초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머리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법사 교육도 마찬가지고 서남사 강원도 역시 또 비구니 강원이 사실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 강원도 또 다시 개설을 해서 좀 전문화된 그런 속에서 앞으로 태고종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태고종의 새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오는 18일 치러지는 가운데 종도들의 기대와 관심이 두 후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주 지역 사찰이 운영하는 유일한 장학재단 제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불심 함양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서귀포 부영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의 장학사업과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그리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내년에 설립 1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와 산사음악회 등을 통해 임원진의 불심 증장과 대외적인 전법포교 의지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부처님 오신 날에 불자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연말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금강경을 배우고 실천해 금강경 해설의 대가로 꼽히는 김원수 법사가 지난 주말 대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지혜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김원수 법사는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 주최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부족 등이 우려되지만 참다운 지혜에 눈을 뜨게 된다면 위기라는 생각이 곧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경 잘 실천하셔서 행복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삶을 잘 이루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김원수 법사는 1943년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 1967년 전 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를 스승으로 4년간 출가했고 1988년부터 매주 법문을 열기 시작해 2003년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불교 수행법이자 전통 예술인 사경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 박경빈 회장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에서 고려 예술의 혼을 잇는 수행법 사경을 주제로 7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일까지며 약 3년에 걸쳐 자비도량 참법을 익산 미륵사지 9층 석탑 모양에 새겨 넣은 대작을 비롯해 금강, 반야바라밀경, 팔곡병 등 사경 작품 등 75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경빈 회장은 이번 전시에 지난 13년간 해온 자비도량 참법 독성기도를 회양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위 분들한테 어떤 참회 기도를 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 전시를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 전수생들이 지금 열심히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4월 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